4개월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30대 주부 김 씨.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도 많지 않았던 탓에 조용히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났고 일단 급한 대로 남동생의 신용카드로 장례비를 치렀는데요. 그런데 부의금을 정산하던 남편이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들어온 부의금을 따로 챙기는 겁니다. 남편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을 제하고 나니 장례비는 부족했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남동생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남편이 갑자기 새 차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장모님 장례식 때 받은 부의금으로 차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목돈이 생겼다며 좋아하는 남편의 태도에 기가 막힌다는 김 씨.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뭐 벌써부터 채팅창이 막 터지려고 지금 막, 자, 백다희 아나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앞으로 들어온 이 부의금, 부조금을 챙기는 바람에, 그러니까 나한테 내 손님 거 부조금을 챙기는 바람에 장례비가 부족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건데요. 받은 부의금은 언제 갚아도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이니 장례비 정산은 김 씨 남매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남편을 평생 반려자로 또 가족으로 여기고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김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지금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 역시 눈썰미 있는 분들이 이거 언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러고 계세요. 맞습니다. 이거 언젠지 저도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반장픽에서 그때 짧게 다룬 바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워낙 이제 반장픽 이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좀 이거 나중에 좀 따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제대로 진짜 한번 다뤄보려고 준비했는데 일단 이 김 씨 부부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10년 됐고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도 한 명 있는 상황입니다. 김 씨는 출산 후에 육아에 전념하면서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는데 남편은 원래 짠돌이까지는 아니지만 검소한 편이었고 나름 경제관념이 굉장히 투철해서 절대 손해보는 짓은 안 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다소 계산적이고 정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손해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고 가족들에게는 또 인색하게 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부부관계가 별 문제 없이 유지됐다고 합니다. 아하. 자, 그러면 이 김 씨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김 씨 친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김 씨 같은 경우 30대 후반인데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이번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밑으로 5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집안의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동생이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고 저 소방 공무원 아시죠? 예. 소방 공무원을 이제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인데 그 중에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남성은 그 동생분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소방 공무원 되려고 공부 중에 이런 안타까운 상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직장이 없다 보면 아무리 교우 관계가 좋다 그래도 문상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 어머님 형제간에서 막내딸이었대요. 그러니까 위에 그 어머님의 형제 자매들은 다 이미 돌아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도 올 일이 없는 거고 지금 김 씨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니까 딱히 사회생활을 크게 하지는 그렇죠. 못했으니까 없고 남동생은 취업전이라서 또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학교 친구들 정도인 거고 그렇죠. 그나마 이제 남편이 직장 생활을 15년 이상 했기 때문에 남편의 직장 동료라든가 친구분들이 많이 와서 그래도 그렇게 장례식장이 아주 썰렁하고 이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김 씨 그러니까 부인 아직 결혼도 못하고 취업도 지금 준비 중인 남동생한테는 큰 누나가 진짜 사실상 지금 가장이 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큰 누나 입장에서는 방금 우리가 알다시피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지만 남동생 보면 굉장히 마음이 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동생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고 싶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을 지금 어떻게든 잘 케어하면서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나 남동생 좀 잘 봐줘라고 하니까 남편도 고개를 끄덕 이제 동의하면서 같이 둘 사이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동생도 미영을 아버지처럼 잘 따르고 또 그 남동생과 남편의 사이가 나쁘지 않아서 그때까지는 별반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야, 지금 저희가 그냥 결론을 이어가기도 전에 그냥 채팅창에서 이미 다 결론을 내리셨어요, 지금. 지금 너무 확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자, 팀장님. 그럼 장례식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게요. 자, 일단 그 정사는 남동생 그 신용카드로 했다는 거죠. 장례식장에 들어오면 부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례비 절차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즉 남이 편이죠.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남동생이 카드로, 취업 준비생인데 카드로 경산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김 씨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부의금 들어온 거를 남동생한테 모두 주자. 왜냐하면 뭐 사무제라든지 49세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경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남편은 모르는데 동생이 좀 나서서 하니까는 그래도 우리 집 장남이니까 열심히 하니까 그 남은 부의금을 모두 자기 동생에게 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남편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남편이 이거 나중에 인사를 해야 되나, 무슨 말이냐면 이제 되게 그거 하잖아요. 장례식장 찾아온 분들이 있으면 누가 왔는지 다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의금 봉투를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차피 이거 나중에 인사해야 되니까 이건 내가 챙길게라고 그걸 봉투째 다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 앞으로 이 부의금이 전체 부의금의 절반 가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반을 똑 떼고 나니까 장례비에 부족한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김 씨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남편 손님들이 낸 부의금 이거를 딱 했더니 남은 돈으로는 아예 그냥 장례식장 비용도 다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네. 오히려 마이너스네. 자, 그러면은 저 남편 손님들이 와서 먹고 간 밥값, 술값은 어떻게 해요? 그럼? 네, 김 씨 남매와 친척들은 술을 또 거의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마신 사람은 대부분 남편의 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시부모님이 주신 돈이라도 장례비에 좀 보태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주신 돈을 왜 처남에게 줘야 하냐며 정색을 했답니다. 결국 지인들뿐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 주고 간 부의금까지 모두 남편이 챙겨갔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거 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겠지만 이거 그냥 황당한 상황이에요, 승희 의원님 이 자체가 지금. 진짜 이렇게 마음이 팍 이렇게 먹먹한데 왜 처남한테 주느냐 이 말에 식구예요, 식구. 부인은 나와 같이 나와 같이 밥을 같이 먹는 식구. 그 식구의 동생, 우리 가족. 그러면 같은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이 좀 너무 어리고 너무 이렇게 좀 고지식한지는 몰라도 왜 처남한테 주느냐의 말에 저도 참 마음이 좀 이렇게 울컥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처남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좀 남은 돈이 있어요. 남은 돈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그 장례 비용 치르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누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어요. 그 동생을 돌봐주지 못할 망정 자기 남편이란 사람이 이렇게 매정하게 구는 걸 보고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양 변호사님께는 나중에 제가 마무리 때 여쭤볼게요. 자, 팀장님 결국 지금 그렇게 싹싹 가져간 돈으로 나 이거 어차피 나중에 내가 낸 사람들 다시 돌려줘야 될 돈이라고 가져간 그 돈으로 차를 사겠다고 꽝 선언을 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장례식 끝난 뒤에 정신이 없었지만은 안정이 찾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뜬금없이 새 차를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차가 좀 좁았나 봐요. 아이가 있으니 카시트가 필요하니까. 근데 새 차를 산다고 하는데 아내가 보기에 우리 남편이 대출금이라든가 할부를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새 차를 사는데 당신 돈이 어디 있어요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이번에 장례 치르면서 부의금이 들어왔는데 그 목돈이 됐어. 그 돈으로 차를 사겠다고 한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남의 편이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자기 동생은 그 카드값 갚느라고 자기 알바도 하면서 갖고 있는데 그 부의금을 자기가 가져간 걸로 차를 사겠다? 이거 참 황당한 남편인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있군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장모님 장례식 부의금으로 차를 사겠다는 남편. 자, 양 변호사님. 저는 이혼 사유 이런 거를 여쭙기보다는 법에서 정해진 그 원칙이 있지 않나요? 전에도 비슷한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일이 사실은 종종 벌어져요. 종종 벌어지고 저도 비슷한 소송을 해서 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장례식에 누가 얼마만큼의 손님이 와서 그분들의 주차장
대금, 주차요금 대행한 건 얼마가를 부담했다. 이것까지 다 따지는 바람에 아주 머리가 지근지근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이런 다툼이 일어나면 그래요. 근데 여기는 또 형제간 다툼도 아니고 그냥 부부 사이에 장모님이 돌아가신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정말 황당하긴 한데요. 일단 답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법원이 판례를 내놨어요. 뭐라고 하냐? 이 부의금이라고 하는 건 일단 장례식에 쓰라는 돈이다. 장례식에 쓰라고 준 돈이다. 누가 낸 돈이든지 장례식에는 써라.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원칙은 상속분 비율대로 나눠 갖고 그게 아니라 누구를 딱 특정해서 이건 내가 이 사람을 주는 겁니다라고 한 경우에는 그 남은 돈을 그 비율대로 가져갈 수 있다. 예외도 두고 있긴 해요. 그러면 이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절반 정도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은 장례식 일단 다 쓰고 남은 돈 중에 절반 가량을 야 이건 내가 나중에 갚을게 친구들 갚아야 되니까 가져가 이럴 수는 있는데 그나마 새 차 샀다며 거짓말했네 그것도. 좀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제가 말씀드릴 것도 없이 그냥 다 같이 이혼을 외치자는 분위기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부의금으로 뭐 명품 가방 사매겠다 그럼 과연 남편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시다는 분들도 있고요. 예. 자 일단 정말 시간이 없으니까 한 마디씩만 딱 조언을 해주세요. 팀장님부터. 차를 살려면 장난감 차를 사고 나머지 돈은 와이프를 주세요. 정답입니다. 그거. 아 승현님. 부인은 나와 평생 함께 해야 될 사람입니다. 절대로 소홀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자 양 변호사님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